안녕하십니까, 짱그레입니다. 제 머리가 지금 올라가 있죠. 퇴근하고 와서 바로 이렇게 옷만 갈아입고 촬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비염이라서 요새 좀 목소리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면접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사실 아직은 여러분들이 자소서나 필기에 집중하고 계시겠지만 전 취준 사이클을 두고 봤을 때 가장 어려운 전형은 면접 전형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크게 4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바로 들어가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저희가 면접에 대해서 친숙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즉 면접을 봐본 적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 대한민국의 교육 환경상 주입식 교육 그리고 어떤 시험 위주의 공부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살면서 면접을 볼 만한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안 돼 있었어요. 이거는 대학교 때도 마찬가지인데 발표나 토의 같은 것들을 조금 하긴 하지만 주로 총대를 매는 사람들은 나이가 좀 많거나 발표를 원래 잘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양극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면접이라는 전형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사람이 해본 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지 그 방법을 알더라도 실제 면접장에 가서 떨리고 머릿속이 하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주 완벽히 준비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면접장에 가서 굉장히 떨리고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면접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험 같은 경우에는 모범 답안이 있고 그거에 대한 점수가 계량적으로 나옵니다. 사실 면접이라는 것은 면접관분들이 저희를 판단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면접자들도 다양하듯이 면접관들도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당장 저희 회사만 봐도 면접관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이런 스타일도 있고 정반대 스타일도 있고, 당연히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리고 합격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왜 붙었는지 모르겠다. 면접에서 잘 대답은 했지만 옆에 사람이 더 잘했는데 내가 붙었,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합격자들도 그럴 거예요. 내가 진짜 이 면접을 정말 대답을 잘하고 정말 준비를 잘해서 면접관들을 감동시켜서 합격했어, 내가 면접장을 찢었어, 이런 분들은 거의 합격자분들 중에서 10%가 채 안 될 거예요. 뭐가 잘한 건지 뭐가 못한 건지에 대한 정답이 없죠.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면접이 의미가 없다. 어차피 면접은 형식적이고 스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외모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것들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면접은 형식적인 그런 행태일 뿐이다. 면접이 의미가 없다는 그런 주장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결정적인 것은 면접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합격을 했으면 이 부분이 부족했고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불합격, 합격. 와, 내가 진짜 잘했는데 떨어졌다. 아니면 내가 진짜 못했는데 붙었다. 이러다 보니까 갈팡질팡 하게 되는 거죠. 그나마 최근에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적표를 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되게 뭐 형식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저는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봐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면접 전형이 취준에서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올랐기 때문에 이 전형에 대한 부담감이 극도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원자들도 어떤 사람인가요? 자소서, 면접 100배수에서 지금 3배수, 2배수까지 줄어든 최고의 실력자들과 함께 같은 방에 들어가서 면접을 보게 된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감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면접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을 생각했을 때 자소서나 필기에서 떨어지면 투입한 시간과 노력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다시 다른 전형을 준비하면 되지만 최종 면접 이런 데서 떨어졌다, 엄청난 심리적인 데미지가 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도 면접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3가지 이유뿐만 아니라 저는 4번째가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선 이유들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준생들은 면접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심히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하자면 저는 결국엔 면접을 잘 보고 면접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준비하는 것이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보통 면접이 잡히면 하는 것이 이제 숙련된 면접자들, 많이 탈락한 사람들은 스터디를 먼저 만들죠. 자료 조사하고 모의 면접하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거 진짜 도움 되나요? 저는 충분히 도움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면접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사람, 그리고 면접 스터디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이득이 돌아가요. 왜냐하면 준비하는 방식이라든지 서로 자료 조사를 해서 정보를 얻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저는 정확하게 묻고 싶어요. 그것이 면접 합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면접은 저는 콘텐츠라고 생각하고, 콘텐츠는 스터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고민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면접에 투입하는 시간만 보자면
필기의 10분의 1도 안 되죠. 며칠 정도? 길면 일주일, 짧으면 2, 3일 정도로 준비를 하고 면접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람이 그런 생각하게 돼요. 아씨, 면접 결국에 눈 아니야? 내가 면접관이랑 잘 맞아야 되고 그날 내 메이크업도 잘 돼야 되고 이런 생각으로 면접장에 마음을 비우고 들어가게 되겠죠. 저는 이런 준비 방식 자체가 여러분들이 면접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을 좀 바꿔드리고 싶어요. 면접은 운이고 어려운 것이다, 이런 것을 제가 좀 타개하기 위해서 제 면접에 대해서 철학이 있거든요. 면접이 운도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전형들의 결과가 미칠 수 있지만, 적어도 저는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갔으면 면접관들한테 어느 정도의 메시지는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는지, 어떻게 딜리버리 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콘텐츠를 만들 생각이고요. 예고를 좀 하자면, 첫 번째는 공격형 면접의 개요입니다. 공격형 면접, 적극형 면접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면접장에 들어가서 면접관이 나한테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사람한테 콘텐츠를 던져줌으로써 역으로 그렇게 공격하는 그런 방식의 면접을 뜻하고요. 이 면접의 핵심은 제대로 된 콘텐츠를 준비해서 필살기를 시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콘텐츠를 좀 만들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스터디 활용법과 자료조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그런 자료조사법이랑 제가 하는 방식이랑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토론, 토의 면접에 대한 스탠스 전략입니다. 토론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경청하고 받아줬고 그런 거는 누구나 말할 수 있죠. 근데 진짜로 제가 어떻게 토론 면접에서 황제가 될 수 있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외에도 세부적으로는 넥타이 어떻게 매는지, 머리는 어떻게 올리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씩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전 감기 걸렸거든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필기 직전이잖아요. 몸 건강 잘 챙기시고, 생강차나 유자차 같은 것들이 기관지에 좋다고 해요. 저처럼 기관지 안 좋으신 분들은 차 많이 드시고요. 반신욕도 추천드립니다. 제가 내일 빨리 출근을 해야 돼가지고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새로운 인사법을 개발했어요. 짠글의 바이, 짠바인데요. 짠바 하겠습니다, 여러분. 짠바.